언제부턴가 세간의 속설처럼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 20년 정도 살면 그 땅이 본인의 땅이 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토지 점유, 시효, 취득 용어 등으로 존재하는 해당 이야기는 꽤나 일반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의 땅을 점유한 자연인과 그 땅을 돌려받으려던 땅 주인이 그로 인해 생긴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방치해둔 시골 땅을 누군가 자기도 모른 채 20년간 점유하였는데 그 땅이 그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뺏겼다는 등의 이야기로 소문처럼 들리곤 하죠. 법이 말하는 요지는 점유 취득은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뒤의 해석에 대한 여지가 중요하며 가장 다툴 만한 부분입니다. 즉 요건 자체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다. 그 조건 자체가 꽤나 까다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편법적으로 즉 평온 공연하지 못한 채 점유하기에 남의 땅에 20년을 지내든 30년을 지내든 타인의 부동산이 무단 점유자의 부동산이 되는 경우는 이론처럼 실전에선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재수가 없으면 또는 삶이 바빠 놓치고 살았다면 어이없게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영수 씨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일을 겪었습니다. 영수 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친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갓 성인이 될 무렵 할아버지로부터 작은 산 하나와 시골집을 물려받긴 하였는데 학업 등의 이유로 금방 도시로 나갔다고 합니다. 워낙에 외진 곳이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가 집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상가 집은 살 사람이 없어서 영수 씨가 20대 초반 정도쯤 팔아보려고 했지만 안 팔려 그냥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골집은 폐가가 되었고 산은 그냥 자연에 방치돼 그대로 놓인 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영수 씨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고 꿈자리가 뒤숭숭해 영수 씨가 오랜만에 고향을 들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사실 화장을 하여 시골집과 먼 도심지 위치에 납골 땅에 있다 보니 굳이 시간을 내서 그 시골을 찾아갈 일이 거의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꿈자리가 찝찝해 영수 씨는 그때 정말로 20년 만에 간만에 시골 동네를 갔다고 합니다. 시골집은 예상처럼 폐가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집은 금방 망가진다고들 하는데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나 되었으니 정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죠. 가득한 곰팡이, 무너져 내린 천장과 곳곳에 박쥐들이 털을 잡아서 박쥐들의 소변 암모니아 냄새가 폐가에서 진동을 해서 정말 5분 이상은 그곳에서 머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릴 적 남은 집기들, 옷들, 할아버지와 같이 다정하게 찍은 어린 시절 액자 사진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골집을 나왔는데 문득 먼 산을 바라보다가 할아버지가 털을 물러준 산속에서 우연찮게 연기 같은 게 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저 산에서 누가 불을 피우는가? 영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긴장한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허름한 합함 같은 것을 엮어 만든 집 같은 것과 사람이 살고 지내는 듯 생활 집기 등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그렇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그때 누군가 고함을 쳤습니다. 그곳에 살던 자연인이었죠. 거기 누구요? 영수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이 건넨 인사말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이젠 여긴 내 땅이요. 얼른 나가시오. 그 말을 듣고서 영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뭐 이 산속에서 오갈 곳이 없어서 자연인이 그렇게 지낸다고 한들 그를 쫓을 생각도 없었고 굳이 자신이 탐내지도 않았던 산이었으니 상관은 전혀 없었는데 오는 말이 고야야 가는 말이 겁다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영수 씨가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산은 오래전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준 땅입니다. 어떻게 이 땅이 선생님 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연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살았소. 점유 취득 그런 것도 모르시오. 적으로 이젠 내 땅이란 말이오. 살다 처음 듣는 망언에 영수 씨는 자연인과 거친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그러자 자연인은 눈빛이 돌변하더니 주변에 보이는 낫 같은 것을 움켜들며 말했습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 그것은 범죄지. 내가 지금 이걸 휘둘러도 정당방위란 말이오. 영수씨는 이성을 잃은 자연인과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일단 한 발 물러선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도시로 돌아가 퇴근하면 틈틈이 법적인 자료 등을 살펴보며 자연인의 주장의 타당성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시골 동네는 곳곳에 폐가였지만 아직까지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수씨는 발품을 팔아서 주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적 몇 번 안면이 있던 동네 어르신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김씨네 손자 아니냐? 어르신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영수입니다. 그려 내가 이름은 기억은 잘 못해도 누군지는 알지. 이게 얼마만이냐? 그간 잘 지냈냐? 영수씨는 동네 어르신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동네에 빈집들이 많네요. 그지 다들 나이 먹고 가버리면 이곳에 들어와서 살 사람은 없으니까. 그나저나 영수는 뭘 볼 일 있어서 왔더냐? 아, 전 그냥 오랜만에 고향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좀 이상한 일을 겪어서요. 영수씨는 동네 어르신에게 자연인과 겪은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어르신은 천천히 생각에 잠기더니 읽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오감에 몇 년 전에 그 사람을 본 적은 있어. 그 산에 살던 사람 말이지. 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글쎄다. 노숙자였다는 말도 있고 잘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는 정확히 알아. 거기 그 산 네 할비 땅에 집 짓고 산 지는 20년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길어도 15년일 게다. 동네 어르신의 말에 따르면 그 영수씨 산 토지 옆 근처에 어르신 부인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산소를 만들 때 그 자연인이 그곳에 마침 집을 짓던 중이라서 정확히 연도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네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으로 계산하면 15년 정도 잡아야 했습니다. 영수씨는 거기에 중요한 힌트를 얻고 그 길로 다시 산을 향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20년간 토지를 점유한 것인데 사실상 자연인은 15년간 점유한 셈인 것이죠. 물론 이 연수뿐만 아니라 자연인이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모로 모든 것이 허술한 주장이고 신빙성이 없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20년간 그곳에서 살았다고 해도 법적인 조언을 구해본 결과 점유 취득 요건에 여러 기타 요인들이 부합하지 않은 것까지 대략적으로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런 절차를 받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자연인을 완전히 길을 꺾기엔 15년 주장이 당시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영수씨는 자연인과 대면했습니다. 제가 방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곳에 산지 15년 됐다고 하던데요. 자연인은 당연히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미친 소리를 하냐? 영수씨는 그래서 찬찬히 말해줬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이곳에 산소를 지을 때 이 땅에 집을 짓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자연인은 입을 꾹 닫았습니다. 영수씨는 좋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상한 헛소리만 하지 않으면 굳이 그곳에서 쫓을 생각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활용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쓰임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닌 좋은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자신의 것을 뺏겠다는 심보는 다른 상황인 것이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연인은 헛기침을 하더니 잘 알겠다면서 겉으론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영수씨도 문제가 해결되었다 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영수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의문사 있는데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셨다. 평소에 잘 드시지도 않는 찹쌀떡을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영수씨는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자연인이 혹시 동네 어르신이 목격자라고 생각을 해서 몹쓸 짓이라도 벌인 게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는 것일까? 영수씨는 시간을 내어 다시 시골길에 내려갔습니다. 동네는 왠지 모르게 더 한산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안 되는 동네 주민인 어르신마저 돌아가시니 시골 동네는 한적하기보단 오싹한 공기까지 감도는 듯 했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산을 올라 자연인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단 의심을 하고 보니 그 산길을 오르는 내내
기괴할 정도로 상공기 냄새부터 스산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이 두려움과 공포는 내가 만든 실체 없는 공포이다. 인간은 상상력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수없이 마음속으로 외침의 자연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인과 마주하자 자연인의 표정에선 왠지 모를 자신감 아니면 속내를 숨기는 어떤 묘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흔히 쎄한 느낌 같은 건 말이죠. 그 얼굴을 보니 영수 씨는 온몸에서 닭살이 돋았는데 자연인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세요? 차나 한 잔 드릴까요? 뜻밖의 대접이었습니다. 그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 한 번 내준 적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자연인은 친절했습니다. 자연인은 녹차 같은 것과 다가산 같은 걸 가지고 나왔는데 접시에는 찹쌀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것을 보자 온몸의 털이 곤두선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이 넓은 산에 자연인과 오직 둘뿐이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영수 씨는 어딘가 급히 전화 온 척을 하며 잠시 자리를 비우고 미친 듯이 산에서 전력을 질주한 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산과 자연인을 완전히 잊은 채 지낸다고 합니다. 이제야 돌이켜보면 찹쌀떡은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영수 씨가 그날 느낀 그날의 쎄한 분위기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릴 만큼 공포스러운 것이었다고 합니다.